요즘 국산차 브랜드 할인이 굉장히 이슈죠. 그런데 사실 수입차 브랜드들 사이에선 할인이 당연한 거잖아요. 여긴 좀 특이하게 안 팔리는 브랜드보다도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벤츠나 BM을 중심으로 프로모션이 당연한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신차가 나와도 몇 개월, 심하면 몇 주가 지나도 프로모션 대상에 포함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할인이라는 단어는 수입차와 더 익숙했습니다. 벤츠랑 BM보다도 프로모션의 원조라 불리는 브랜드는 아우디였는데 이쪽 분위기가 요즘 심상치 않나 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차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대체 어디서? 세차용품 넘버원 N09. 우리나라에서 프로모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건 폭스바겐과 아우디입니다. 프로모션이라는 단어를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중화시킨 것도 그렇고 수천만원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전략을 넘어서 이걸 판매량 상승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킨 것도 폭스바겐과 아우디였거든요. 아우디는 이때 당시 디자인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화려한 조명 기술 같은 것들까지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와는 다른 특별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파격적인 프로모션으로 이어지니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판매량도 상당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진 것뿐 아니라 아우디 코리아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국내 최대 규모의 아우디 온라인 카페가 있거든요. 여기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가 있고 서비스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도 아우디 코리아에서 전혀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우디 코리아가 한국 판매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브랜드나 고객 관리도 안 하고 독일 본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다는 게 아우디 차주들 입장인 겁니다. 갑자기 왜 30만 명이 넘는 아우디 카페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사실 한국 소비자들이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거든요. 보니까 단순히 차를 못 팔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우디 브랜드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아우디 코리아에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걸 가장 큰 불만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이 신차에 반영되지 않는 건 당연하고 서비스 센터 문제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워낙 큰 시장이 됐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스펙이나 옵션 사양을 신경 써서 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열선이나 통풍 시트, 반자율 주행 기능,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이걸 벤츠나 BM은 신경 써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우디는 이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요즘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와 내비게이션 수준도 경쟁사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옵션도 빠진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서비스 센터도 비슷합니다. 센터 수가 적어서 예약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센터에 입고해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서 재입고하는 경우도 있고 차에 문제가 있어서 센터에 입고했는데 대차가 안 돼서 시외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BM을 굉장히 오래 탔지만 센터 예약이 어려웠던 적은 없었고 소모품 교체 같은 건 특히 예약이 국산차만큼 쉬운 편이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아우디 코리아 서비스 센터는 40개고 벤츠는 77개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년 전이랑 똑같은 수준인 건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판매량에 비하면 서비스 센터 수가 적은 건 아니란 거죠. BM이랑 벤츠가 5만 대 정도 팔릴 동안 아우디는 13,000대도 안 팔렸잖아요. 그래서 판매량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왜 센터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는지도 의문인 거죠. 이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딘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소린데 소비자들이 이런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아우디 코리아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니 카페 운영진들을 중심으로 아우디 코리아에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자는 쪽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분명 한때는 국내 수입차 시장을 주름잡던 브랜드였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까지 내려오게 된 걸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디젤 게이트 이후로 아직도 회복 중인 단계라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태가 지난 2015년에 처음으로 터졌습니다. 그 뒤로 아우디도 여파를 그대로 맞았는데 이거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건이 터진 지는 벌써 8년인데 독일 법원에서 얼마 전에 첫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경영진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8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언젠가부터 폭스바겐하고 아우디가 판매를 다시 하고 있어서 인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고 폭스바겐 그룹은 계속해서 이 사건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디젤 게이트 직전까지 폭스바겐하고 아우디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브랜드였습니다. 2014년 판매량을 보면 이때는 벤츠 BM하고 비교해도 판매량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은 이 당시 현대차랑도 가격 비교가 됐었거든요. 같은 대중 브랜드니까 프로모션까지 더하면 국산차랑 가격 경쟁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이런 판매량은 디젤 게이트가 터지던 2015년까지 이어졌고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단 조치가 이어지면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17년에는 아우디 판매 순위가 20위까지 떨어지고 판매 중단 2년 만인 2018년에 극적으로 순위권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판매량이 준수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프로모션이 컸습니다.
아우디가 이때 A4 가격을 거의 포기한 수준으로 할인을 했거든요. 거의 깡통 모델이긴 했어도 판매량 상승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차고 Q7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프로모션을 동반한 부활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뒤로 벤츠랑 BM은 8만 대를 팔고 있을 동안 아우디는 2만 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고요. 올해도 보면 BM이 5만 대를 넘게 팔 동안 아우디는 13,000대도 못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젤 게이트 이후로 부활 전략이 그리 좋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시장 동향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차주들 입장에선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독일 3사라고 해서 벤비아라고 불렀죠. 그런데 원래부터 아우디는 벤츠랑 BM 다음이었습니다. 요즘은 BM이 워낙 열심히 치고 올라와서 국내 판매량 순위에서 벤츠를 따라잡았는데 얘네는 누가 1등을 하든 어쨌든 확실한 상위권입니다. 얘네를 제외하면 사실상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벤츠랑 BM은 5만 대를 왔다 갔다 할 동안 아우디랑 볼보는 만 대를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국산차 브랜드로 치면 현대기아차가 30만 대 40만 대를 팔 동안 나머지 브랜드들은 5만 대도 못 넘기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아우디가 다시 수입차 시장 3위를 탈환했다는 말이 자주 나왔는데 그래봤자 4등 5등이랑 차이도 얼마 없었다는 게 중요하고 문제는 아우디가 프로모션의 대명사였는데 이마저도 벤츠랑 BM한테 뺏겼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제는 프로모션 하면 BMW가 떠오르는 게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차주들 입장에선 어떤가요? 똑같이 1,000만 원을 깎아준대요. 그러면 5 시리즈를 살까요? A6를 살까요? 당연히 5 시리즈를 많이 선택하겠죠. 굳이 비슷한 조건이라면 아우디를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특히 얘네는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한테는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만한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게 인지되어야 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명분은 너무 다양합니다. 차량의 만듦새나 품질도 그렇고 서비스 센터도 그렇고 서비스 품질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됩니다. 솔직히 현재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 중에선 접근성이나 효율, 서비스, 호화로움 이런 걸 BM이 따라갈 브랜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선 굳이 비싼 돈 내지는 비슷한 돈을 주고 아우디라는 브랜드에 돈을 지불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주들도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벤츠랑 BM은 제네시스보다 서비스가 월등히 좋다. 프리미엄은 아직 따라가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소리가 그리 어색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아우디를 제네시스랑 비교하면 서비스 품질은 긴가민가 하거든요. 이것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건데 아우디 코리아 내부적으로 이렇다 할 얘기가 안 나오니 답답한 건 당연한 거죠. 세 번째는 너무 큰 회사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디젤 게이트 사건 자체가 큰 것도 있지만 회사가 큰 것도 한몫했다고 보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 비교하면 이런 거죠. 아우디랑 KGM은 회사 규모도 다르고 소비자들이 비교하는 기준이나 요구하는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KGM은 회사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 동정과 응원이 함께했던 이유는 뭔가요? 실제로 규모가 작고 힘들었고 몇 안 남은 우리나라 고유 자동차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폭스바겐 그룹은 그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1위, 2위를 다투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거고 디젤 게이트 이후에 보이고 있는 흐지부지한 모습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KGM은 실제로 돈이 없고 차를 만드는 노하우도 부족하니까 소비자들이 그럴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글로벌 1, 2위를 다투는 제조사가 이렇게 허술한 전략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서 차를 팔 생각을 하냐 이거죠. 이건 현대차 그룹도 유심히 봐줬으면 하는 게 결국 기반이 무너지면 프리미엄 브랜드고 뭐고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차 위에 제네시스가 있듯이 폭스바겐 위에 아우디가 있는 겁니다.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부가티 이런 회사들도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 있지만 얘네는 하이엔드 브랜드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하고는 다릅니다. 모 회사보다도 더 큰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 회사의 판매량 성과 같은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거고요. 아우디는 대중적인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모 회사이자 기반인 폭스바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디 이전에 폭스바겐의 길을 못 펴면 아우디도 판매량 상승을 기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고 판매량 상승이 안 된다면 당연히 한국 시장 입지는 좁아지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되는 거라서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현재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다시 일어서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